전략 폭격기 괌 철수 무너지는 미국 제국주의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내용 제목부터 딱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했던 내용과 겹쳐요. 근데 왜 똑같은 걸 두 번 하느냐? 네, 지난주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북미 관계의 상황을 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북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상황을 그리고 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최근 미국의 내부 상황을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네. 어떤 상황인지. 코로나로 지금 정신이 없죠. 그 다음에 괌에서 이제 폭격기가 철수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과정에서 배경이 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북에서 어떤 대미 공세를 펼쳤는지를 살펴보고 이게 미국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순서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원래 오늘 별도의 주제로 다루려고 했는데 좀 강의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지금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막 확산되고 있죠. 네, 심각한 상황인데 미국에 지금 확진자만 13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가 스페인에서 나오고 있는데 26만 8천 명이니까 비교가 안 되죠. 몇 배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미국에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막 지금 엄청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이다 볼 수 있죠. 사망자도 8만 명인데 그 다음으로 사망자 많은 데가 영국이에요. 영국이 3만 명이니까 이것도 뭐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미국의 이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미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원래부터 이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는 그런 후진국이었냐? 아니잖아요. 미국 자기들이 항상 세계 최고의 뭐 선진국이다, 최강국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내부는 다 썩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외유내강의 반대죠. 외강내유라고 해야 되나? 좀 말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엄청 강한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속살은 다 썩어 있었던 거예요. 의료 제도도 놓고 보면 사실 미국의 의료제도라는 게 미국은 자본주의의 이제 이 끝판왕인 거잖아요. 끝 갈 때까지 간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돈벌이에요. 의료도 돈벌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 건강을 지켜준다, 생명을 지켜준다 이런 개념은 전혀 없고 돈 많은 사람한테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을 위한 의료제도가 있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은 치료받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뭐 치료받을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치료비가 코로나19 걸리면 치료비가 1,000만 원 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의료보험비로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내는 건 몇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거 다 개인이 감당해야 돼요. 몇 천만 원을 막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황당한 이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검사만 받아도 막 몇백만 원 나오니까. 검사도 안 받으려고 하고 치료도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막 죽는 거예요. 그런데 황당한 나라다. 낙후한 이런 보건의료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이거 누가 한 발언인지 아세요? 네, 트럼프가 했어요. 그 미국의 보건당국이 마스크를 쓰라라고 하니까 그거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보건당국이 마스크 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안 쓸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리고 살균제가 이제 코로나19를 뭐 1분 만에 죽인다고 하니까 야 그걸 사람 몸에 주사하면 흥미롭겠는데? 이런 얘기를 뭐 하고 있어요. 야, 이 대통령이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국민들이야 죽든 말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좀 드러나는 것 같고 실제로 근데 저 사실 완전 황당한 소리를 한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락스 한번 마셔봐 괜찮을 거야 뭐 이런 소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저 발언을 하고 나서 미국 보건당국에 엄청난 문의가 들어왔대요. 아, 나 살균제 마셨는데 괜찮냐고, 살균제 주사했는데 몸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문의가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미친. 네. 할 말 한. 네. 그 다음에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이 개인 이기주의가 극도로 만연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휴지 사재기는 그냥 약간 좀 멍청한 것 같고 총기 사재기는 뭐냐면 야, 이거 내가 만약에 코로나19가 너무 막 확산돼가지고 사회가 다 마비가 되면
사람들이 생필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먹을 게 필요하고. 그러면 마트를 털겠죠. 근데 마트가 가장 먼저 털리고 나면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를 털겠어요? 옆집을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집이 나를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총기를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기 판매하는데 막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총을 사기 시작하는 게 코로나19 초창기 모습이었어요. 지금 뭐 어쩐지 모르겠어요. 이미 다 팔렸겠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총부터 사놔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총 있는 사람은 총알 막 사 모으고 뭐 소총으로는 왠지 불안하니까 기관총을 사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약탈하는 그런 이제 극단적인 개인 이기주의가 만연한 그런 사회. 그리고 뭐 내 멋대로 살겠다 뭐 이런 것도 되게 강하죠. 내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내가 병에 안 걸리려고 마스크 쓰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마스크를 쓰는 건 혹시라도 내가 병에 걸렸어도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안 되게 하는 게 더 강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마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직원이 마스크 써달라 그러면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요? 그리고 총 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마스크 쓰라고 총을 쏴요. 무서워서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는 나 마음대로 살겠다. 내 살고 싶은 대로 살 테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난 신경 안 쓰겠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고 이런 게 이제 미 국민들 개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다른 나라 예를 들어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그 태국인가에 있는 그 마스크 공장에 마스크를 주문을 해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는데 중간 공항에서 마스크가 사라져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그걸 강탈해 간 거예요. 뺏어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해적이다, 마스크 해적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돌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그런 짓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마스크를 막 뺏어가요. 주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를 수입을 하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 방위군이 출동을 해가지고 마스크를 지키겠다고 마스크를 막 숨겨놓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참 한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겠느냐. 미국은 기본적으로 황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래서 돈 없는 국민들이야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상, 인명경시 사상, 사람이 죽어도 눈 하나 까딱 안 나. 그리고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져 있는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제 거의 망해가는 수준, 그 SF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전염병이 쫙 번창하고 나서 막 인류가 다 쇠퇴하고 막 길거리엔 좀비만 돌아다니고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거의 그런 수준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니냐. 미국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일이 지금 미국에 벌어지고 있다. 군사적 패권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B-52 전략 폭격기가 괌에서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원래 미국의 기본 이제 전략 폭격기 운영 전략은 뭐냐면은 이 괌에다가 전략 폭격기를 놔두는데 이거 계속 놔두면 여기서 이제 그 정비도 해야 되고 유지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우니까 본토로 이걸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가져옵니다. 가져오면은 여기가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른 비행기를 여기다 갖다 놔요. 그래서 B-52하고 B-1B하고 B-2하고 이 세 전략 폭격기들을 이렇게 계속 순환해서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순환 배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B-52가 철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B-1B가 다시 배치가 되면 되는데 문제는 B-1B가 들어온 것 자체도 한 2주 정도 있다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2주 정도 공백이 있었던 거죠. 들어온 것도 B-52를 대체해서 2년간 고정 배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배치된 게 아니다. 그래서 언제 이게 빠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미 빠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임무 때문에 임시로 와 있는 건지, 뭘 하려고 온 건지, 아니면 그냥 배치된 건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밝히지 않는다는 건 사실 배치된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이 괌이 여기 있습니다. 괌 관광지로 아주 유명하죠. 근데 괌이라는 곳이 원래 이제 그 필리핀하고 같이 그 스페인의 식민지였다가 미국하고 스페인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19세기에 미국이 필리핀하고 괌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필리핀은 독립이 된 거고, 괌은 계속 미국이 이제 식민지로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약간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미국이 점령을 하고 있는데 식민지로, 그러니까 미국 본토로 인정을 해주진 않아요. 하와이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괌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이 있는데 저기가 없어요. 투표권이 없어요. 뭐 그런 좀 이상한 처지에 있어요. 좀 짜증나는 상황이겠죠. 자, 여기 이제 괌이 있는데, 괌 전체가 관광지로 돼 있지만 실제 여기에 몇 퍼센트더라? 꽤 많은 비율이 그 미국의 군사기지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기 이제 뭐죠? 앤더슨 공군기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미국 해군기지. 이렇게 두 개가 이제 크게 있습니다. 여기가 매우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여기서 이제 핵심이 여기 이제 앤더슨 공군기지인데, 앤더슨 공군기지에 태평양 사령부 산하에 제36 비행단이 있어요. 근데 이 비행단이 매우 특이한 게 뭐냐면, 원래 이제 그 공군 밑에 이제 각 비행단에 배치된 비행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행기를 운용하느냐 이게 다 정해져 있는데, 36 비행단 밑으로는 배정된 비행기가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뭐 하는 거냐? 전략 폭격기가 괌에 오면 그 전략 폭격기를 운용하는 부대를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전략 폭격기가 철수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하겠어요? 네, 활주로 청소밖에 할 게 없는 거죠. 매우 이제 편한 상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괌 해군기지에는 15잠수함 대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이라고 하면 되게 뭔지 모르겠죠. 로스앤젤레스급이 큰 거야, 작은 거야? 네, 작은 겁니다. 그래서 핵잠수함이 있는데, 핵잠수함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와, 핵무기가 막 잔뜩 들어있겠네라고 생각하는데, 핵무기가 없는 핵잠수함이에요. 그러니까 핵잠수함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잠수함이라는 말은 그 동력이 핵이라는 거죠. 핵발전소. 그러니까 경수로가 탑재되어 있는 잠수함을 얘기하는 건데, 경수로가 탑재돼서 다니지만 그냥 재래식 무기로만 무장을 한 잠수함이고,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막 핵미사일이 쫙쫙 날아가는 그런 이제 잠수함들은 훨씬 큰 잠수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잠수함을 전략 핵잠수함 뭐 이런 식으로 흔히 부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전략 핵잠수함은 아니고 그냥 일반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있는 핵잠수함이 정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괌 미군 기지라고 하면은 공군 기지를 얘기하는 거고, 앤더슨 공군 기지 하면은 사실 이 기지 자체보다는 여기에 있는 전략 폭격기가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괌 하면은 전략 폭격기 기지. 이렇게 이제 군사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략 폭격기가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남는 게 없는 거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안고 없는 찐빵 혹시 드셔보셨나요? 퍽퍽해서 먹을 게 없죠. 네. 그냥 밀가루 떡이죠, 그게. 네. 자, 근데 이 괌이라는 곳이 어디 있냐면은, 네, 태평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미국이죠. 미국 본토가 있고, 여기 이제 하와이에 미 태평양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태평양 전체를 미국이 관할하는 이 사령부가 여기서 이렇게 쭉 태평양을 관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너무 멀잖아요. 하와이가 이쪽하고는. 미국이 사실 뭐 자기 나라에서 뭘 전쟁을 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죠. 다른 나라를 이렇게 침략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 근처에 군대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전 세계 곳곳에 군대가 있어야지. 그래서 하와이 제도는 사실 사령부만 있는 거고, 실제 이제 전진 기지는 어디 있냐면은 이 괌과 주일미군과 주한미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다 놔두느냐? 뭐 여기 있는 나라들은 미국하고 싸울 일은 없고, 여기 있는 이 중국, 북한, 러시아, 이 극동 지역 이런 데를 노리고 이제 미국이 여기에 미군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원래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군사 교리는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를 잡아 먹어야 된다. 여기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이고, 미국의 이제 반미 국가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없애야 되는데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포위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 나토를 만들어가지고, 유럽에서, 서쪽에서도 포위하고, 남쪽이 비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인도에 대해서 되게 미국이 공을 많이 들였어요. 인도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중국과 이 소련을 남쪽에서부터 이제 포위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인도가 사실 좀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어가지고, 미국하고 되게 이제 줄타기를 잘 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기에 이제 이 미국이 만들어 놓은 포위망의 이제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보면은 주한미군은 이제 아시아 대륙이 붙어 있는 유일한 미군 기지가 되는 거고 최전방 기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두드러 맞을 곳이 이제 주한미군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미국의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는 주일미군이 있어요. 그래서 주한미군보다 주일미군이 사실 뭐 이 전략적으로 더 이제 미국 입장에서 더 중요한 곳이죠. 저희가 항공모함도 다 여기 있고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배후기지가 괌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휘부가 여기 있는 거고, 미 본토에, 진짜 이제 주력군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한반도에 이제 전쟁 시나리오가 이렇게 됩니다. 전쟁이 나면 주한미군이, 몸빵으로 몇 시간 버티고 있으면, 주일미군이 우르르 달려온다. 그래서 주일미군이 또 한 하루 정도 버티고 있으면 괌에서 또 우르르 달려온다. 그래서 괌에서 달려온 애들이 한 일주일 버티면, 미국 본토에서 중공군이 와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게 미국의 작전인 거예요. 그래서 괌이 매우 중요한 이 군사작전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이 배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괌에서 배후기지라고 하면은 괌에 있는 이 무기들이 배후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전략 폭격기, 가장 핵심인 전략 폭격기가 사라져버리니까 배후기지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 주한미군, 주일미군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며칠만 버티면 괌에서 우리를 도와주러 온대 라고 했는데 없어졌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전쟁 나면 우리는 다 죽는 거야. 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진기지에 있는 미군들이 매우 큰 동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제공하는 핵 우산이 있어요. 3대 핵 우산이라고 하는데 전략 폭격기 발사 순항 미사일, 매우 이름이 긴데 ALCM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이제 얘예요, 얘. B-52가 옛날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이런 거 떠올리면 B-52 폭격기에서 막 폭탄이 막 수백 개가 우르르 막 떨어지는 그런 융단 폭격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식으로 못 한단 말이에요. B-52가 적 상공에 가면 미사일 다 격추되기 때문에 적진 근처에 가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멀리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런 순항 미사일을, 장거리 순항 미사일 한 방씩 뿅 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작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순항 미사일에 이제 핵 탄두를 달아가지고 핵 순항 미사일을 이제 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얘가.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이라고 하죠. 전략 핵 잠수함에다가 핵 미사일 싣고 돌아다니다가 한 번씩 뿅 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거는 미국 본토에만 있어요. 미국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가진 나라들 중에서는 되게 이제 특이하게 한 가지 종류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만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의 지하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딱 시작되면 거기 이제 뚜껑이 쫙 열리면서 미사일 지하에서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날아가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다른 동맹국들한테 우리가 핵으로 너네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면서 제공하는 핵 우산들입니다. 근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이제 미국 본토에 있는 거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은 어차피 보이지 않아요. 물 밑에 있으니까 어디인지. 그럼 결국 동맹국들을 가장 안심시키는 장비는 이거거든요. ALC. 전략 폭격기 발사 순항 미사일인데 이게 지금 사라져버린 거예요. 괌에서 일본과 한국을 이걸로 지켜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해구산이 날아간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 3대 해구산 중에 제일 중요하고 눈에 띄었던 얘가 이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군사 전문가들도 이 우려를 많이 합니다. B-52 철수했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에 대한 해구산이 좀 심각하게 훼손된 거다 이건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런 이제 분석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의 동북아 군사 전략 자체가 이제 완전 김이 빠졌다.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척추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략 폭격기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작전 계획도 지금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원래 작전 계획 5015가 있잖아요.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인데 그 이전에 있었던 작전 계획 5027, 5016 뭐 이런 것들 다 통합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실 중심을 이루는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괌의 전략 폭격기였단 말이에요. 또 전쟁 나면 괌 전략 폭격기들이 막 날라와가지고 이 순항 미사일로 북한의 이제 주요 거점들을 막 때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이제 군인들이 열심히 올라가가지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그래서 매우 이제 미국의 동북아 군사 전략에 치명상을 입은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도대체 왜 빼냐?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18년에 나온 미국의 국방 백서예요. 아, 국방 백서는 아니구나. 네, 그 국방 전략인데, 네, 요약본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이 새롭게 제기한 전략 개념이 있는데, 예, 동적 전력 전개라고, 이건, 막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번역을 다 이상하게 제각각으로 해놨더라고요.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이나믹 폴스 임플로이먼트라고 돼 있는데, 아무튼 다이나믹, 그러니까 아주 역동적으로, 네, 군사력을, 전개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한 10년 됐나요? 한 20년 가까이 됐구나.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한참 나왔던 것 중에 그 신속기동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라크전 막 하고 테러와의 전쟁하고 한참 하다가 보니까 미국이 지금의 군사 시스템으로는 이 테러와의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신속기동군을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막 주한미군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한다고 그러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정규 부대들이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가지고는 이 테러 군자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유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정규군도 유격군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나 배, 뭐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한 개 이 부대를 다 때려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때나 저기 테러 군자 나타났다 그러면 이 막 수송기가 쭉 가가지고 부대를 막 내리면 뭐 거기에 이제 딱 혼합돼 있죠. 장갑차 한 대, 뭐 미사일 2개, 뭐 사람 몇 명, 뭐 찝차 몇 개 이게 딱 들어있어요. 세트로. 그럼 그게 우르르 내려가지고 거기서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끝나면 다시 우르르 타고 다시 본토로 가고 뭐 어디 주한미군 기지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동적 전력 연계라고 해가지고 지금 해외 기지에 미군의 전략 무기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불안하다. 뭐가 불안하냐? 예를 들어 괌에 전략 폭격기들이 있는데 이게 미국의 이제 이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괌 기지가 두드러 맞으면 이건 그냥 끝장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 중국하고 전쟁을 한다면 중국의 미사일들이 괌을 우르르 공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괌에 사드가 있어요. 사드로 막아봐야 그 몇 개나 맞겠냐. 결국은 박살 나게 돼 있다. 그러면 뭐 미사일도 물론 비싸지만 미사일에 비해서 B-52가 훨씬 비싸단 말이에요. 야, 저 값싼 미사일에 우리 전략 폭격기들이 다 끝장나는 건데 이렇게 눈 뜨고 볼 수 있냐? 안 되겠다. 전략 폭격기를 다 빼자 이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이 전개해 놓은 전략 자산들을 다 그냥 미국 본토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은 어떡하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를 얕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전략 폭격기들을 수시로 그냥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B-52가 4월 중순에 철수를 했는데 한 보름쯤 있다가 B-1B가 왔어요. 중간에 막 공중 급유기 달고 와가지고 미 본토에서 쭉 날아와가지고 한 바퀴 한 32시간인가 계속 돌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계속 돌면서 휘발유를 쓴 거죠. 경유를 쓴 거구나.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걸 쓰고 다시 그냥 휙 돌아가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 공군사령관이 야 이거 봐라 중국이 얼마나 놀랬겠냐. 갑자기 우리가 나타나가지고 32시간 비행하고 돌아갔다.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해외 전략 이 자산들을 놔뒀다가는 공격 대상이 되니까 이거 다 빼버리고 대신에 미국 본토에서 수시로 여기저기 출몰을 하겠다. 네, 홍길동처럼 이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되게 멋진 작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반미 국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쟤네 다 도망가서 포위망 풀고 도망갔네? 이거잖아요. 괌이 포위망이었는데 포위망에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놓고 그냥 도망가면 민망하니까 그냥 한 번씩 나타나 주는 거잖아요. 본토에서 나오면 사실 그게 이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건 미국 입장인 거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볼 때는 도망가는 거죠. 요리요리. 자기들 무서워가지고. 그런 이제 꼴이 아닌가 싶은 거고. 이 동적 전력 전개에서 이제 핵심이 폭격기 전담 부대라 그래요. 뭐 BTS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저기 네, BTS가 아니고 BTF. 네. 요리조리 동해번쩍 서해번쩍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배나 잠수함 가지고 안 되잖아요. 속도가 느리니까. 그러니까 비행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 폭격기를 한 4대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부대를 편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략 폭격기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겠다는 거예요. 동해번쩍 서해번쩍을 얘네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여기로 왔다 저기 갔다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B-1B가 올 때도 4대인가 6대인가 뭐 언론마다 조금 다르던데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우르르 오는 거예요. 한 번 우르르 와서 무력 시위하고 다시 우르르 도망가고
이렇게 다니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의혹이 드는 건 뭐냐면은 뭐 이런 전략을 바꾼 거는 뭐 그래 너네 처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싶은데 이게 과연 애들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건가라는 건 이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제 그 2018년에 나온 군사 전략에 따라서 이걸 하고는 있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건 이제 해리 포스터네. 해리 포스터는 아니고 해리 포스터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그 주장한 건 뭐냐면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이 지금 심각한 상태다. 해외 주둔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좀 많이 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 보수가 필요한데 본토에 데리고 와야 되고 특히 이제 B-52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하다. B-52가 진짜 옛날 기종이잖아요, 사실. 뭐 50년도 더 된 기종인데. 이런 것들 이제 유지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생각한 건 뭐냐면, 새롭게, 새로운 전략 폭격기를 개발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B-21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게 B2죠. 지금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거고, B-21이라는 신형 이제 전략 폭격기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아직 멀었단 말이에요. 개발이 안 됐어요. 2030년에나 뭐 그 초도 시험 뭐 승인인가 뭐 그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뭐 예상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아직 뭐 개발도 안 돼 있는 건데 얘를 대량 생산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그 군사 전략 뭐죠 동적 뭐 전개 그거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사실 2030년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부터 이걸 하고 있느냐? 10년이나 땡겨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전략 폭격기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 군사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2030년이 되면은 전략 잠수함들을 또 다 교체해야 될 때가 된대요. 나가가지고. 그럼 이제 미국의 어떤 전략 무기들이 다 이 공백기가 이제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미국에 이제 처한 상황이 또 뭐가 있냐면 국방비가 갈수록 이렇게 쓰기 힘들어지고 있어요. 미국이 경제가 어렵잖아요. 국방비 갈수록 이제 돈을 안 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신형 무기 개발하는데 자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F-35도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개발이 거의 한 10년이나 늦춰졌어요. 엄청 중간중간에 계속 개발 중단되고 뭐 돈 다시 투입하네 마네 막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2030년에 뭐 시험 배치를 할 생각인 것 같은데 2030년까지 안정적으로 돈을 투입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2030년에 이제 전략 핵잠수함들을 다 교체를 한다는데 교체할 돈이 될까?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자, 아무튼 뭐 이런 이제 이유 가지고 애들이 아무튼 그럴듯한 이제 전략을 짠 거죠.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괌에서 그냥 무작정 뺀 게 아니다. 전략 폭격기가 그냥 간 건 아니고 2년 전부터 우린 다 준비한 거야. 다 이유가 있어.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제 특이했던 건 뭐냐면은 원래 그 국방 거기 이제 전략 거기를 보면은 이 변화된 것들이 다 중국 러시아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에서 우리 이제 막 미사일을 공격하니까 괌에다가 전략 폭격기 못 놔두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정작 이번에 B-51을 빼면서는 중국 러시아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야 우리가 대북 억제력은 끄떡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동맹국들아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뜬금없이 북한 얘기냐. 애초에 북한 때문에 빼자는 그런 전략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실토를 하는 거죠. 야 북한 때문에 좀 급하게 빼는 거야. 원래는 중국 러시아 바라보면서 한 2030년쯤 천천히 뺄 계획을 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개발도 하고 있었는데 북한 때문에 급하게 뺐다는 거예요, 지금. 이 10년이나 앞당겨가지고. 그런 이제 속사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말이 튀어나온 거죠. 야, 우리 북한 견제는 끄떡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도대체 이 과정에서 그럼 북한이 뭘 했길래 갑자기 이 서둘러서 허겁지겁 전략 폭격기를 빼게 됐는가 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괌에 있는 전략 폭격기가 딱 빠졌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떠오르는 게 있죠. 2017년 8월 9일 북의 전략군 대변인이 이제 성명을 발했어요.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 이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했냐면은 트럼프가 어디 기자회견인가 가가지고 뭐였죠?
화염과 분노 뭐 이런 발언들을 했어요. 그래서 뭐 북한을 완전히 응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들고 이제 북에서 아 그래 그럼 우리는 괌 포위 사격을 할게.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막 밝혔어요. 어떤 미사일이 어느 위치를 때릴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개로 이렇게 동서남북을 때릴 거다. 이렇게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쯤 지나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군을 현지 지도를 해요. 가니까 이제 전략군에서 그 포위 사격 방안에 대해서 다 작전을 짜놔가지고 승인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작전 계획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면서 일단 좀 지켜보자. 미국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한번 좀 지켜보자. 이렇게 하면서 보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단추만 누르면 바로 이제 포위 사격을 할 수 있는 단계인 거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저 포위 사격이 2017년 8월에 저 방안이 나왔잖아요. 미국이 이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북에서 미사일로 괌을 때리겠다는데 이거 어떡하지?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럼 괌에 있는 전략 폭격기들 다 박살나겠는데? 빼야 되겠는데? 그러고 나서 2018년 미 국방 전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중국, 러시아 때문에 나온 게 아닌 거죠. 북한 때문에 전략 폭격기 운영을 못 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딱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해 11월 달에 북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북미 정상회담을 했어요.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뭘 얘기합니까?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로 한미연합훈련을 하는데 애들이 그냥 한미연합훈련을 또 중단하면 체면이 깎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요. 동맹 19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막 하는데 그것 가지고도 북에서 야 이건 약속 위반이야 뭐 이름 바꾼다고 돼? 막 그러니까 이제 뭐 규모를 줄인다 뭐 뭡니까 로우키 로우키라고 해서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하겠다. 나중에 하다가 안 되니까 캘리포니아에서 훈련을 할까? 뭐 한국군을 불러다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미 연합훈련을 하고는 싶은데 하면은 북한한테 맨날 두드려 맞으니까 이게 참 이제 난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 말에는 급기야 이제 북에서 뭐 크리스마스 한번 잘 보내봐라 뭐 한마디 하니까 놀래가지고 훈련을 결국 취소를 하는 그런 이제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한미연합훈련을 갈수록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미국 내에서도 뭐 한국에서도 계속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요. 야, 군대라는 게 훈련을 해야 군대지. 훈련을 안 하면 그게 무슨 군대야. 반만 축내는 거지.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미 양국 상호 운용 능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명백히 떨어뜨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맨날 즐겨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밤에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 며칠 전에도 그 소리 했더라고요.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군인들 잠 못 자게 하려고 하는 짓이죠, 그게. 네. 그죠? 네. 네. 뭐 오늘 밤에 싸울 준비가 돼 있다.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훈련을 못 하는데 어떻게 오늘 밤에 싸워요? 준비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갈수록 이게 이제 1, 2년 정도는 뭐 버틸만 하겠지만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은 점점 연합훈련을 할 수가 없어. 뭐 대규모 훈련도 못 해. 훈련해도 몰래 숨어서 해야 돼. 싸울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몇 년만 지나면 이 부대는 싸움을 못하는 부대가 돼버립니다. 완전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주한미군은 거의 이제 무력화된 거 아니냐. 계속 주둔해 있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진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이 우려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말에 북한에서 그 노동당 중앙이 전원회의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아주 강한 경고를 했죠. 충격적인 실제 행동을 넘어갈 것이다. 미국한테 대고 한 얘기예요. 연말까지 시한을 줬는데 안 지키네? 뭐 내년부터 너네 끝장이야 라고 이제 작년 말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간 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없죠. 단거리 미사일 쏜 거 몇 개 있었던 거잖아요. 단거리 미사일은 뭐 충격적인 실제 행동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었거나 아니면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볼 때는 불안하죠. 언제 뭘 할지 모르니까. 단거리 미사일, 지금은 단거리 미사일 날아가지만 언제 저게 장거리 미사일로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럼 이제 다시 또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아, 2017년에 괌 포위 사격을 하겠다고 했다가 보류를 했는데 이거 다시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와중에 이제 4월 11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4월 12일부터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이제 이 지도부들이 갑자기 이제 비공개 활동으로 전환을 합니다. 언론에 전혀 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 나온 건 있었어요. 뭐 어디 친서를 보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뭐 장소나 위치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 언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뭐가 있었는지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갑자기 북한 지도부가 왜 다 사라졌지? 어디서 뭐 하는 걸까? 궁금하겠죠. 그래서 막 정찰기 띄우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하고 나서 지도부가 사라진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 실전에 임박했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전쟁이 지휘부가 사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휘부가 갑자기 은폐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건 이제 전쟁 나는 거죠. 미국이 이제 완전히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야 드디어 충격적인 실제 행동이 시작되나 보다. 어떡하지? 괌에서 일단 빨리 빼야겠다. 그래서 이제 전략 폭격기를 빼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유를 해보자면, 이 주사기 끝을 이렇게 막고, 뭐 어렸을 때 다들 이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재밌어가지고. 예, 주사기 지금 이건 땡기는 사진이지만 이렇게 쭉 밀어요. 그럼 어느 정도 좀 압축이 되죠. 그러다가 계속 밀면 어떻게 돼요? 셋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 미는 힘이 더 약하면 어차피 똑같이 한 사람의 손가락이지만 내 미는 힘이 더 약하면은 다시 밀리는 거죠, 그냥. 뭐예요? 북에서 미국에게 강한 압박을 넣는데 미국이 더 강하면 이게 다시 밀리는 거예요. 그냥 압박이 튀겨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막는 손가락이 더 약하면 강하게 밀어 넣었을 때 손가락이 손가락이 밀리면서 안에 있던 이제 공기가 팍 밖으로 분출하는 거죠. 그게 지금의 이제 상황이 아니었는가. 북에서 강하게 밀었을 때 결국은 미국이 전략 폭격기를 빼는 걸로 답을 하지 않았는가. 마지막에 제3도 있죠. 둘 다 엄청나게 강해. 누구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 주사기가 양보를 해야죠. 네, 주사기가 터지겠죠. 이게 이제 전쟁인 거죠. 북한, 미국 누구도 후퇴할 생각이 없다. 그럼 전쟁 나는 거예요. 실제 실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에서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손가락을 떼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북에서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5월 1일 날 그 준공식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북한 지도부가 근데 언론 보도는 5월 2일 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5월 1일까지도 서방에서는 전혀 북한 지도부의 행보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던 이제 상황인데 거의 한 20일 가까이잖아요. 20일 가까이 북의 지도부가 이제 사라진 상황에서 어떤 이제 성과들을 냈는가 북한 입장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괌 전략 폭격기를 철수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전 단계에서 보면 주한미군이 한미연합훈련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좀 무력화됐고 그 다음에 괌 전략 폭격기가 사라졌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또 있겠죠. 북이 생각하고 있는 이 단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을 어떻게 하나씩 요리를 할 것인가. 일단 연합훈련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략 폭격기 철수시키고 그 다음에 뭐하고 쭉 있겠죠. 네. 그래서 2단계가 이제 2단계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략 폭격기가 4월 16일 날 철수를 했는데 그러고도 5월 1일까지 계속 이 비공개 행보가 계속됐다라는 건 계속 뭔가 작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혹시라도 철수한 척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정리 작업을 한 게 아닐까 이 과정에서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그 다음 단계 뭔가 있겠죠. 그 다음 단계 작전을 위한 어떤 기반을 닦는 그런 이제 과정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과정에서 결국 미국이 어떤 제국주의로서의 자기 이제 위신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된 거고 군사 패권이 몰락하는 과정으로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걸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1900 이제 이게 언제죠? 60 몇 년이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63년인가? 아무튼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이제 있었어요. 냉전 시기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소련이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설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이전에 미국이 터키랑 뭐 유럽 쪽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설치를 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 미사일 기지 설치해서 소련을 압박하니까 소련이 그럼 나도 너네 코앞에다가 미사일 기지 설치할래. 그래가지고 쿠바에 가가지고 이제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미국이 발끈해가지고 너네 철수 안 하면 미사일 기지 철수 안 하면 전쟁이야. 3차 세계대전이야. 이렇게 딱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대통령 케네디였고 소련은 이제 후르쇼프였는데 후르쇼프가 무릎 꿇었죠. 일방적으로 그냥 라디오 방송에서 철수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죠. 일단은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권이 이제 승리를 한 거잖아요. 대승을 거둔 거죠. 소련은 이제 완전히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사회주의권에서 난리가 났죠. 소련 저거 뭐냐. 소련 자기들이 뭐 사회주의 종주국이라고 맨날 자랑하더니 미국한테 무릎 ቁ렀다. 그래가지고 쿠바에서는 완전히 이제 등 돌리고 막 엄청 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당장 쿠바 같은 경우는 미국 코앞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 막 맨날 뭐 특수부대 투입해가지고 막 사회 분란 일으키고 막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국방에 대한 요구가 강한데 소련이 안 도와주겠다라고 등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에 이제 손을 벌렸더니 그때 이제 그 북에서 엄청난 무기 지원을 합니다. 뭐 소총을 수십만 정을 막 지원하고 막 그랬다 그래요. 아무튼 뭐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볼 때도 소련은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믿고 따를 나라가 아닌 거거든요. 소련의 이제 영향력이 완전히 급감하는 상황이 됐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종주국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련하고 이제 막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론 논쟁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국경 분쟁까지 막 벌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소련의 어떤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완전히 이제 폭락한 그런 이제 사건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미국의 전략 폭격기 철수도 결국 그런 이제 사건이 되지 않겠나. 전략 폭격에 철수를 하면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야 미국 어떻게 계속 믿고 있냐 저거 북한이 미사일 쏜다니까 놀래가지고 비행기 다 빼버리는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1년째 질질 끌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과거 같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거부를 1년 동안 하고 있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 정부조차도 미국하고 이제 막 협상을 할 만한 상황이 된 거예요. 미국이 너무 저 자세를 보이니까. 이거 돈 정도는 우리가 좀 버텨볼 만한데? 막 그런 거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다른 거 가지고 그런 거 본 적이 없잖아요. 미국 요구를 안 듣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의 어떤 영향력이 급감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미 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했던 이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그런 이제 계기점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 전체 과정을 보면서 또 이제 들었던 거는 북한이 미국을 요리하는 방식, 참 이 지능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있어요. 쥐도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두지 않고 구석에 몰면 쥐가 고양이를 문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이 뭘 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우리도 모르죠. 정경두 국방장관이 4월 20 며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에서. 지금 준전시 상황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북한의 뭐 비행기라든지 미사일 이 활동이 좀 정상적이지 않다. 상당히 좀 위험 수위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준전시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언론에서 한 번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없으니까. 근데 이 군 지휘부 쪽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좀 북한이 뭔가 진짜 충격적인 실제 행동을 넘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고 미국과 한국 군 지휘부 정도에게만 딱 보여주는 그런 어떤 지능적인 행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북한이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대놓고 막 북에서 야 우리 핵실험 하겠어, 대륙간 미사일 팡팡 쏘겠어 막 그러면서 실제 막 쏘고 이런 걸 막 보여줬으면 미국 입장에서 이건 이제 이판사판이 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우리가 철수할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체면 때문에. 그래서 체면 치레 때문에라도 막 저항을 하고 버티고 그러다가 막 충돌이 발생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쥐가 고양이를 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이제 여지를 안 준 거죠. 구멍을 딱 뒤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야 너네 여기로 가면 돼. 여기로 가. 전략 폭격기 철수하면 우리가 또 봐줄 거야. 라고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필요한 거를 하나씩 정확하게 딱 하나씩 얻어내는 그런 북의 어떤 지능적인 외교 작전, 군사 작전 이런 것들이 좀 보였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겠는가 좀 주목이 되는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한은 지금 이제 구상하고 있는 단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괌 전략 폭격기 철수 다음 단계로 뭘 구상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많이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